네, 웰컴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영암 방향으로 한영 방향으로 영문을 관찰하고 있는데, 영한 방향으로 통번역을 할 때 모든 그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요, This building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걸 이제 통번역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This building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 건물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군살 부분. 이 건물은 will be forever. 영원할 거라고 해도 같은 의미고, 건물은 보존될 거다고 해도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영문도 관찰해 보면 한글 지문과 같이 그 불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한 방향의 지문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문은 찰스 왕이 그 전립선암 일종의 전립선암 종류의 어, 그 진단을 받고 어, 윌리엄 왕자가 왕실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이제 그 왕자비죠. 왕자비가 이제 복부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간호하고 있다가 이제 찰스 왕이 암 소식이 있자 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일로 돌아왔다는 안 하겠죠. 이 신분이 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한으로 갈 때는 전반적인 문맥의 의미를 더해주는 표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실 업무라고 해야 되죠. 왕실 업무에 뭐, 우리말 기사 보면 이런 말, 전면 이렇게 복귀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잡죠. 그다음에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그 공식 업무에 이제 복귀했는데 수요일 날이요. 여기 보시면 뉴리가 불가산명사로 쓰인 걸 관찰할 수 있고 또 뒤를 보시면 일단은 duties 이렇게 가산명사로 쓰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duty를 불가산명사로 쓴 거는 public duty라는 그 단어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아니고 근데 뭐 many duties 그러면 이제 그 public duty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얘기하죠.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룹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세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듀티하고 인게이지먼트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라고는 안 하겠죠. 이 부분도, 케이트 왕자비의 수술 후에 복귀를 했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죠. 암에 걸렸다고. 그 다음에, 해리 왕자죠. 워드 세투는 예정이다 이런 거 위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비하시면 그렇죠? 예정이었다. 그렇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뭐한 후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것도 다 같은 영어는 이렇게 쓰지만 찰스 왕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visit to see라는 건 보기 위해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방문 후에 이러면 되겠죠. 이거를 지워버리면 되죠. 네, 그다음에 이런 말 참 많이 나오죠. 왕이 뭐 서열 몇 순이냐. 근데 이제 윌리엄은 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데 보통 그 해리 왕자 같으면 the second heir to the thron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음, 이 계승. 윌리엄이 모든 그의 어, 이거는 이제 듀티랑 차이점이 뭐냐면 듀티는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법률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는 자기 일정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일정, 뭐 약속한 거 이런 거 또는 활동,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인게이지먼트를 씁니다. 활동이란 말도 우리가 좀 학교 활동은 액티비티즈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죠. 예정된
외부 활동. 외부 활동 자체가 그냥 인게이지먼트예요. 외부 활동을 어, 다 연기했죠. 세 명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복부 수술 그리고 2주간을 병원에서 회복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 여기다 외부일자.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외부 활동을 영어로 해라 그러면 또 꼭 엑스터널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정리해드린 겁니다. 뭐 대외 개방성 이런 말 하면 뭐 중간 대외 개방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외 개방성이라는 게 개방성이 외부에다가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것도 아까 영한처럼 forever preserve를 또 다 번역하듯이 대외 개방성도 external openness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openness, expand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아니면 greater openness. 그다음에 그 후로 이제 그것도 찰스 왕이죠. 찰스 왕이 이제 이런 뭐 검사해가지고 영어는 before를 써요. 그쵸? 어, 이걸 하기 전에 검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after 여기다 after를 쓸 것 같잖아요. After his father 어, undergone treatment 한 다음에 Buckingham Palace announced 하면 되는 영어는 before를 쓴다는 게 영어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 해보는 거죠. 음, 뭐 계속된 검사. 근데 그걸 continuous를 쓰면은 그 검사가 계속된다는 거지. 그 이후 뭐 그 이후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연속적인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subsequent를 씁니다. 그래서 75살의 왕이 누구예요? 찰스 왕이죠. 우리 한글하고 영어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reveal he had a form of cancer인데 버킹엄 궁에서 찰스 왕이 암을 그러니까 발병했다고 보도했잖아요. 발표했죠. 그럼 다 필요 없죠.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had a form of만 하면 되죠. 일종의 암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되죠. 그다음에 요건 그냥 외우면 돼요. 41살의 윌리엄 왕자겠죠? 왕자가 first official public appearance 그 전에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옷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왕자가 입는 의복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걸 입고 이제 나타날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듀티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왕이 공식 업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미룬 거예요. 공식 업무들이죠, 이거는. 공식 업무라고 하죠. 우리말은 복수를 안 쓰니까.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 우리가 물가 그러면은 단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뭐 많죠. 식료품 물가도 있고 공산품. 그래서 꼭 이걸 프라이스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물가 단수로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국어는 특징이 어, 단수처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공식 업무를 연계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연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단수 같지만 복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하면 돼서 has outpatient treatment 하면 외래 진료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입원을 하지 않고 가는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트도 그 케이트도 이렇게 많이 왕자비 오늘은 이게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쓰실 때는 왕자비를 맨날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케이트로 썼다가 뭐 his wife로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 외부 활동 이거죠. 인게이지먼트에 복귀하지 않을 거죠. 이렇게 하니까
왕은 공식 업무를 연기하고 있고 케이트 왕자비도 못하니까 the owners가 이게 부담이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 부담은 나머지 왕족한테 간다고 이상하잖아요. 이 부담 뭐예요? 나머지 일정 자, 나머지 일정 소화는 이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뒤에 보시면은 윌리엄하고 카밀라 왕비가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일정 소화는 온더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이 뒤에 건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이제 구제는 뭐냐면 왕실의 공식적인 얼굴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이미 일정 소화하는 게 왕실의 공식적인 어, 그 얼굴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워버린대. 그다음에 이제 꼭 그런 작가들이 있죠. 왕실에 있는 사람들, 왕족의 자서전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윌리엄이 상당한 그 국가 업무를 맡았었다 이거죠. 국가 업무를 해왔다. 이제 언제 했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 말 임기 말쯤이죠. 활동했던 말쯤에 왜냐하면 시가 누구예요? 그 여왕을 말하는 거죠. 여왕이 모빌리티 이슈즈 하면 이제 걷는 게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걷는 이동 문제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이상하죠. 다 합해서 뭐예요? 이건 쓸 필요 없죠. 여왕이 이거죠. 여왕의 임기 말에 국감을 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죠. 뭐죠? 음, 다 하지 말고 이동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걸 많이 하죠. 어딜 가봐도 좀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he or she has mobility issues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동이 불편해서. hampered by. 마지막 버킹엄 팰리스는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팰리스가 가산명사긴 하지만 이름이죠. 그다음에 왕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쓰죠. 자세한 내용이 그냥 한 단어로 디테일즈예요. 오늘 외부 활동도 인게이지먼트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동사가 뭐예요? 기부를 써요. 기부. 그러니까 왕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뭐 설명을 하지 않았다. 네, 이제 뭐 왕은 빨리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한을 할 때 이런 눈이 트였다면 반대로 왕위 계승이라든가 뭐 그 찰스 왕을 다시 쓸 때는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뭐 외부 활동이라든가 외래의 진로 이런 것들을 또 한영어로 할 때 활용할 수 있죠. 항상 is the same, two sides of the same coin.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work가 여기서는 왕실에 관한 얘기니까 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duty가 그 그룹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인 업무냐에 따라서 불가사한 가산명사로 써 있는 거고, 비셋투는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외부 활동, 그다음에 왕의 계승,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고. 대회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외부 활동 그랬어도 엑스터널을 쓸 필요가 없고 인게이지먼트만 쓰면 돼요. 서브스컨트는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연결되는 거. 컨티뉴어스는 계속해서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made his first official public appearance라는 거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공식 업무에서 outpatient 트리트먼트를 받는다. 그다음에 the onus 여기서는 이제 책임인데 전체적인 의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정 소화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the rest of public duties 이것도 같은 말인데 그거보다 이렇게 한 단어로 하면 좋겠죠? 아니면 그냥 public 쓰겠습니다. 나머지니까 이제 뭐
이것도 나머지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왕자비하고 찰스 왕, 그러니까 그냥 일정 소화, 공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공식 업무 소화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업무라 그래도 복수로 쓰고 우리도 물까지만 s를 붙인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 업무를 해오다 take on. 물론 뭐 perform 이런 단어 써도 되죠. 그다음에 was hampered by mobility issue라는 표현도 기억하시고. give any details. 설명을 하다. give란 단어. 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태가 컨디션이죠. 어, 어떤 시점에서의 상황. 왜냐하면은 좀 이따가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컨디션이 그때의 상황, 시츄에이션하고 다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면서 많은 표현을 공부를 했는데 늘 밖에 있는 거를 밖에 있게 두면 안 돼요. 엑스터널에 있던 거를 인터널로 넣어서 어, 뭐 적더라도 한 번씩 꼭 그런 과정을 넣어주는 게 기억력을 오래 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